둔산동 동아쌤입니다. 근데 세상에 저 같은 사람 많습니다. 질문자 같은 사람 많은데 하나하나 이제 읽어보면서 어쨌든 답답하실 텐데 이제 이유가 뭐고 해결책이 뭔지 간단하게만 여기 써 있는 것만 굉장히 성실하게 잘 쓰셨어요. 엄청 답답하겠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실수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고3 이과 학생이고 공부 못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방법 자체가 자신의 방법의 한계의 틀에 갇혀 있어요. 그 방법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어느 정도 오류가 있다고요.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교 1등 학생만큼 열심히 했는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만큼 공부하는 사람 없다고 할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다들 공부합니다. 거의 밤잠을 줄여가면서 아이들도. 근데 자고 공부 안 하는 학생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하고 비교해야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이만큼 한다. 지금 이렇게 네가 제일 열심히 해 하는 정도를 하는 게 이게 공통적인 전국 비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국어랑 영어는 못하는데 3등급 맞아왔지만 그쵸? 그럼 국어, 영어하고 수학은 계속 1등급 찍어왔다. 그럼 당연히 이 수학 1등급을 하려면 이렇게 저만큼 너만큼 공부하는 애가 없어 하는 만큼 해야죠. 당연히. 근데 국어하고 영어를 3등급 맞았다고 그러면 기초 자체는 최상위권 아이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경시대에서 금상도 타고 이렇게 수학은 잘 해왔으니까 이걸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첫 번째는 들었겠죠. 이 시간 투자를 많이 했을 테고 여기다가 이렇게 과탐은 이상한 학원 다니는 바람에 1등급 못 나왔지만 이렇게 됐는데 이것 보세요. 공부 못하는 학생하고 비교하는 것도 최상위권이 아니라는 증거고 두 번째 학원 탓을 하는 것도 최상위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어쨌든 물리 2는 1등급 나오고 지학도 나오고 하면 97점, 98점 2등급 나오고 하면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의 점수가 나온 거예요. 마무리 1등급을 맞은 경험이 없고 이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했던 원래 잘했던 아이들은 1등급을 똑같은 공부를 하고 케어하는데 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실수하신 게 이거예요. 비교과를 1등 할 만큼 자부할 만큼 많이 하니까 시간 투자가 또 많이 했다는 거죠. 당연히 수학에 시간 많이 투자하고 비교과를 시간 많이 투자하니까 나머지 과목은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쓰는데 수학을 시간을 많이 쓰고 비교과를 많이 쓰니까 나머지 할 시간이 너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밸런스, 시간의 균형을 못 맞추니까 요 비교과의 시간을 좀 빼고 아니면 요 시간을 더 압축시켜서 요걸 뽑아다가 나머지 과목을 점수를 하면 됐는데 어쨌든 과학에서 이 정도 하면 못한 건 아니에요. 최대한 선방을 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실하게 했는데 이렇게 국영수사 수학만 빼놓고는 그죠? 한국사도 잘했으니까 웬만큼 공부를 했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왜 안 나오냐? 국어 영어가 그러면 학생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신 중심으로 했어요. 내신 중심으로. 내신 따라가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당연히 모의고사 수준까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5회순에서 10회순 풀 수 있는 시간이 나오려면 그죠? 5회순에서 10회순 그러려면 방학 동안이든지 아니면 중학교 때 수학을 선행을 했던지 나머지 과목을 조금 공부를 했어야 그래야 시간이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 과목과 수학의 시간을 확보한 걸로 나머지 내신 등급이나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모의고사 공부를 5회순, 10회순을 하면 내신 공부 플러스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더 높은 공부를 맞고 모의고사 점수도 좀 나았을 텐데 안 했다는 거죠. 선행도 안 돼 있고 나머지 과목의 기출도 안 돼 있어서 모의고사 기출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학이 1등급 맞는 학생인데 나머지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해서 하다가 나중에 3학년 되면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서 모의고사 스타일로 나오니까
당연히 모의고사 내신이 3등급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3학년 되니까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심리적인 멘탈 붕괴로 인해서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느 대학도 대학은 가죠. 내신 성적이 나빠져도 그 전에 맞은 등급하고 치고 뭐 하고 수시로 하면 가겠죠. 그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런 결과가 발생되느냐?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를 하나도 선행을 안 해서 수학을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내신 케어에 한다고 비교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거기다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방학 동안에 모의고사를 어떻게든 케어를 해가지고 기본 실력을 잡아서 모의고사까지 밸런스를 맞춰놓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억울한 게 아니라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흔하게. 자, 이제 찌우기 전에 요거만 다시 한번 보면 실수를 뭐 때문에 하셨냐? 첫 번째, 이게 시간 분배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시간 분배를. 뭐가 못했냐? 수학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를 많이 하니까 이게 균형을 맞출 만큼 시간을 추출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당연히. 거기다가 못하는 애 기준이고 비교를 못하는 애랑 하니까 또 거기다가 여기에 학원 문제, 학원을 하고 그러니까 학원 탓이 아니라는 거죠. 못하는 애 기준도 아니고 그러니까 멘탈 자체가 상위권을 쫓아가는 멘탈이지 상위권 경제를 하겠다는 상위권을 돌파를 하겠다는 멘탈은 아니었죠. 거기다가 이렇게 어쨌든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어야 이 3등급이나 2등급에서 나머지 1등급을 할 수 있는 기본이 생기고 이게 준비가 되었어야 이거를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분배가 안 됐고 속도가 안 났으니까 시간이 모자란 것이죠. 열심히 한 건 맞아요. 그러면 미리 이 고등학교 거를 중학교 때 한 아이들이라 아니면 이때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아이에 비해서는 당연히 노력은 했지만 제한된 시간에 노력을 하니까 이것까지 여기서 같이 이 효과를 보기를 바란다는 건 욕심일 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을 가지고 더 단련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진짜 억울한 게 맨날 여기 보시면 뭐 그렇게 나와요. 맨날 놀고 고1 때 놀고 공부하는 학생 그러니까 일하는 학생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이런 친구보다 훨씬 못할까요? 그러면 이 학생 이렇게 해서 고1 때 놀다가 어느 과목 잘한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학생이 기본이 중학교 때 없었을까? 이거를 없던 애가 이렇게 고1, 2 놀았는데 고3 때 반등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초등 때 책이라도 많이 읽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던 애들만 이렇게 올라가지 그냥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PC방 가고 연애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전에 안 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한 애가 올라가는 애는 거의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공부한 학생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근데 여기에서 점수는 근데 이제 지금 이 학생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부는 했는데 이거를 기출문제를 풀으면 진짜 급격하게 모의고사 점수나 이런 게 올라갈 텐데 공부를 했는데 입력을 하고 그거를 간단한 출력을 했는데 이 단련을 통해서 기출문제만 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 실전 연습까지 해버리면 엄청나게 점수를 많이 올라갈 텐데 입력하고 출력하고 일부 단련만 했다는 거죠. 여기는 실력 올라가고 여기는 점수 올라가는데 실력 올라가는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무시했는데 이렇게 점수 올리는 공부를 못했어요. 왜? 이걸 푸는데 이게 속도가 안 나니까 겁이 나서 이걸 도전을 많이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실력은 똑같은 공부하는 학생에 비해서 우수할 거라고 판정이 되는데 이 점수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를 했어야 되고 시험 공부가 아니라 실전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점수를
획득하는 공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평생 공부 안 하다가 똑같이 1시간 하고 갖고 훨씬 잘 받더라고요. 공부 시작한 중3도 이게 뭐라고요? 멘탈이 깨지고 한심하게 느끼는데 자기가 실력 해놓고 이 점수, 그쵸? 준비 충분히 하고 이제부터는 점수를 올리고 하는 공부를 안 한 것 뿐인데 이렇게 자기의 황금밭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숨어있고 지금 이 정도 기초 실력이면 남은 기간에 기출문제 10회도 돌린다고 생각하면 계속 점수 올라가서 재미있게 공부할 텐데 지금 본인이 그렇게 기초를 다질 공부를 했으면서도 본인 공부의 가치는 모르고 10회동만 하면 굉장히 빠르게 점수가 올라가는데 이런 아이들은 답답해하고 있어요. 자, 공부하면서 스스로 답답한 게 뭐냐면 맨날 야자라는 게 망친 게 아니라 야자를 하면서 실력이 다져졌죠. 어쨌든 공부를 한 적이 맘 편히 공부를 한 적이 이게 불안하니까 이게 공부는 멘탈 게임인데 공부를 했는데 누수되는 게 엄청나게 많았죠. 멘탈인데 제일 중요한 게 믿고 해야 되는데 10회도 해보세요. 점수 계속 올라가지. 그러면서 수학 꺼내면 수학하고 과학 꺼내면 과학하고 이렇게 이 공부 잘하는 애들 쫓아갔다는 거죠. 헉헉대면서. 그러니까 그 쫓아간 것 때문에 나름 내신도 유지하고 어느 정도 유지했으니까 이제는 자기 실력에 맞춰서 자기 문제점 찾으면서 기출문제 10회독 하면 되는데 이 멘탈도 약했고 멘탈 약하면 똑같아요. 똑같은 공부를 10시간 했을 때 멘탈이 강한 애는 10시간 하면 6시간 효과를 보면 멘탈이 약한 애는 10시간 하면 2시간 효과를 보죠. 그러니까 본인을 믿고 본인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본인을 이렇게 못 믿으니까 멘탈도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느려요. 한 것도 또 보고 한 것도 또 보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뭐냐고요? 느리다는 말도 있지만 심각하고 국어 영어 심각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뭘 공부하는 것 자체를 유형 파악을 하는 건데 이 모의고사를 했을수록 성적이 빨리 올라가는데 모의고사 기출을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더 하나하나 작품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 틀을 공부한다면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거 모의고사를 해서 등급을 올린 다음에 나중에 틀린 것만 하나하나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기본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게 말도 안 되죠. 빠른 속도로 풀면서 틀린 거를 정리하고 피드백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본인을 믿지 못하니까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기초 실력은 단단히 다졌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쌓아나가는 걸 못했어요. 쌓아가는 게. 이게 점수인데. 그러니까 바닥만 실컷 깔고, 기본만 실컷 깔고, 요 안에 있는 개념들이, 점수를 올리기 위한 개념들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기본 개념만 엄청나게 충실하겠죠. 그러니까 단계로 했을 때, 내신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 기출을 하고, 1, 2등급, 1등급의 고난도 문제집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등급이 나오지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뭐라고요? 더 진전된.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3분이면 완벽히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악순환이. 계획을 말도 안 되게 세운 것 같고 말도 안 되게 하면 되지. 두 과목 하고 한 과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 푸는 건 여기야.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면 하얗지. 대비가 안 되는 거.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갔어야지. 네? 기본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고 고난도 공부하고 실전 모의고사도 풀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만 계속 쳇바퀴 돌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자신감이 없어지고 나는 공부를 하는데 이걸 언제 가냐 하고만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머리가 심각하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한 믿음이 수학이 1등급이고 과학이 1등급 가까이 98점 나오는 애가 머리가 왜 나빠? 이건 핑계지. 그게 아니라 본인에 대한 믿음이 본인 충분히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믿음을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점수 올리는 공부를 안 하니까 점수가 오르는 경험이 없었으니까 믿음이 없지.
그러니까 본인이 냉정하게 점수가 안 나와도 자꾸 채점하고 이 점수를 올릴 고민을 했어야 점수로 체크하는 게 수능인데, 실력만 제대다 늘리면 뭐 할 거야? 자, 개념수 하고 수능 기출문을 반복해서 풀고 있는데 이 집만 10번, 20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수능 기출 문제를 풀었네. 풀긴 풀었네. 그죠? 기출 문제집을 사서 풀고 도무지 진도가 안 난다. 그러면 이 10번, 20번을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이거를 요점을 정리하면서 쭉 줄여가지고 이거는 안 풀어도 돼. 안 풀어도 돼. 이건 안 풀어도 돼. 이건 안 풀어도 돼. 이렇게 점점 줄이면 이게 반복해서 볼 것만 이게 딱 나오는데 요 횟수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전체로 한 것 같아. 이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되니까 반복이 안 되지. 횟수를 할수록 이렇게 좁혀가야 되는데 좁혀가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만큼의 시간이 남으니까. 그걸 못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작품을 보면서 20분, 2시간 걸리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어제 봤던 걸 몰랐다. 이 학생이 공부하면서 최고로 잘못한 게 그건 것 같아. 여기를 이렇게 공부를 충분히 2-3시간 했으면 그거를 요점 정리 2줄을 해서 요거를 종이에다가 다 1번, 2번, 3번 해갖고 2-3줄씩 계속 누적한 다음에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믿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 이걸 또 본 것 같아. 이걸 또 보고 이걸 또 보고 이걸 또 보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간만 계속 낭비했지. 근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미련하게 했기 때문에 수학은 1등급을 찍은 거야. 미련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련하게 공부해서 실력은 튼튼하다니까 내가 볼 때 충분하다니까. 국어학원쌤이 산더미같이 숙제를 많이 내는데 다 하는데 저는 못해서 맨날 밀려요. 그러니까 멘탈이 계속 깨졌지. 자기 스타일로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 빨리 보는 방법을 배우든지 아니면 자기 방법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맨날 여기서 혼나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 내 방법인데 속도를 겸할 수 있는 걸 특별히 조금 배우든지 아니면 남의 방법 빨리 하는 걸 배우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되니까 문제지. 이것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인생이 멘탈 게임이고 공부도 멘탈 게임인 것 같아. 제가 어이없어 공부를 하다가 일주일쯤에 아무것도 없어 미칠 것 같죠. 당연하지. 이게 천천히 해야 되는데 개념 몇 바퀴 돌렸을 테고 수능도 몇백 풀렸을 텐데 그러면 이게 반복해서 공부하는 걸 본인이 10회를 했으면 이 10회독 상세요설 동아샘 10회독 반복 공부 그러니까 치시기 바랍니다. 동아샘 유튜브에다가 동아샘 10회독 해갖고 나오는 거 보세요. 반복 10회독이든 반복을 쓰든지. 그러니까 반복하는 공부 방법을 시간을 단축해서 하는 위해서 반복하는 것인데 반복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네. 머리가 하얘져. 이거 봐. 멘탈 문제, 자신감 문제. 그러면 자신감 문제인데 저 공부 너무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신감이에요. 실력은 공부를 했는데 점수 따는 공부를 덜 했다을 뿐이라니까. 수능 얼마 안 남은 계속 기출문제 풀고 실전 모의고사 풀고 그거를 어떻게 시험장에서 맞출까 생각하고 그거를 틀린 거 있으면 또 다시 볼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엑기스만 2-3줄 정리한 다음에 이건 다시 안 보고 요거 써놓은 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면 빨라지겠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 말도 안 되는 핑계라니까. 공부를 못한다는 건 저래라 공부 못한다는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한심한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잘못한 게 없다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보통 애들이 다 내신하면서 실력만 쌓는다니까. 점수 올리는 건 못하고. 이것도 기간이 필요한데. 자, 어쨌든 이런 학생 되게 많이 봐요. 저 같은 애는 어떻게 하냐고요? 기출 문제를 풀어요. 기출 문제를 풀고 엑기스를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다시 볼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 그래서 많은 문제를 경험해보세요. 그럼 많은 문제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요거 문제가는 계속 틀린 거 엑기스로. 그래야 속도가 나지. 이 옆에 있는 학생도 맨날 자기 개념한다고 이렇게 뭐 하고 이거 안 풀려요. 도전한 적 있어야 풀리지. 이렇게 됐으면 이만큼 나가고 있어 지금. 요것도 한번 나가고 요것도 한번 나가고 요것도 한번 나가면 이거 풀려 나중에. 여기 지금 공부하면서 왜 이거는 안 풀려요? 안 나갔잖아. 기본 개념 했으면 기출 문제 다 했어. 5번. 1등급 블랙라벨 1등급 다 했어. 사설 문제 풀었어. 그런 다음에 1등급 안 나온 애들 숱한데 이런 애들 안 하고 나는 여기만 해도 이거 다 풀어야 돼. 그럼 네가 천재야?
결국은 공부 다 했고 이렇게 많이 공부한다니까요. 아이들이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신뢰를 가지고 본인이 공부를 했으면 엑기스 딱 정리한 다음에 이거만 딱 외우고 지금 이제 많이 안 남았으니까 딱 외우고 이렇게 된 거는 계속 여기에 쓴 거 서너 줄 한 문제 모르는데 서너 줄 쓴 거는 계속 반복하면서 보고 무한 반복하고 계속 나가요. 문제를 계속 치고 나가요. 그럼 점수가 계속 올라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대로. 이제 기초 쌓을 시간은 없잖아. 그러면 하면 돼. 여태까지 공부를 해서 실력 쌓았으면 그러면 여기 이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 문제 속에 다 숨어 있어. 문제 논리 실력. 요거 개념 여기. 그 다음 단계도 여기 또 개념 숨어 있어. 왜 이 개념만 해? 어쨌든 공부법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기출을 반복해서 풀면서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고 이렇게 정리해서 쓰고 그 다음에 진도를 계속해서 기출 나가면 반드시 모의고사 점수 오를 겁니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본인만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지. 예?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40명이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몇 명이냐? 20명. 제일 많은 흔한 실수. 그래서 녹화해 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학생은 수학 1등급이잖아요. 수학 다시 1등급 살리고 나머지 공부하면 나머지 시간에 서울대도 가겠네. 무슨 얘기라고.